자, 우리 스텝 1 핵심 어법 17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92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표준 발음법 보고 있어요. 그죠? 92쪽에 보시면 4번에 받침의 발음 해가지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음음변동 현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들만 살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받침 소리로는 우리 알고 있죠?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개 자음만 발음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 이외의 자음이 오면 7개 중에 하나로 바뀌거나 아니면 하나가 탈락해서 이 7개 중에 하나로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요. 자음군 단수나 이런 것들 배웠는데 받침 소리로는 요거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나 아니면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 의해서 요 7개 중에 하나로만 발음된다라는 것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겹받침 부분 한번 보시면 자, 겹받침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2번에 모아둔 것들은요. 겹받침 중에서 주로 앞에 것으로 발음되는 것들을 모아둔 겁니다. 살짝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자,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맞춰서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낯선 거,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틀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자, 다만 이제 이 겹받침들은 각각 요거 겹받침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그 다음에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리을, 비읍, 리을, 시옷, 그 다음에 리을, 티읕 같은 경우는 리을로,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 비읍으로 발음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어의 맨 끝에서나 아니면 자음 앞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이런 받침들 쓰인 말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어말이나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라고 제한하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한번 보면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굳이 안 해도 되죠. 넉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하고요. 넉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예, 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따 이렇게 발음을 하죠. 지금은 이제 받침에 관한 거니까 겹받침 니은 지읒 같은 경우에 자음 앞에서 니은으로 발음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 우리 왜 그죠? 된소리 되기 때문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그죠? 구두버소조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받침의 발음에만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음음변동 현상할 때 그죠? 음음변동 현상할 때 된소리 대기라는 거 이런 것들 배우기는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죠? 36쪽에서 된소리 대기 배웠는데 아직 스텝 1 단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추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받침의 발음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덟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덟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덟 해가지고요. 리을로 발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넓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발음해요? 예, 넓다, 넓다가 아니라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골 같은 경우 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골 이렇게 리을로 발음을 하죠. 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설마 얘를 핫다라고 발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할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겹받침 기역 시옷이라든가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같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발음을 잘 하기 때문에 특별히 외울 거 없네요. 그죠? 겹받침 비읍 시옷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걸 설마 갓 이렇게 발음하진 않겠죠? 갓 이렇게 발음하고요. 없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없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다만 이제 일상적인 발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밥다 같은 경우에 시험에 표준 발음법이 나오게 되면 특히 이제 나온다면 받침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발음들이 잘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밥다의 어감 같은 경우에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다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그죠? 장단음은 가볍게만 보세요. 밥다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밥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발다나 발소가 아니에요. 거기 밟지마 이렇게 써야 되지 밟지마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널다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널다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거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다만 넓다의 넓이라는 어간에 죽하다가 결합해서 이렇게 이런 단어나 아니면 둥글다가 결합했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널쭉하다나 널뚱굴다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예, 넙죽하다 그 다음에
넙둥불다 이렇게 발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예외적인 발음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넓다 같은 경우에 기본 발음은 넓다지만 죽하다나 둥글다 결합했을 때만 넙우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시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밥다의 발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겹받침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겹받침 중에서 주로 이제 뒤에 것들이 발음되는 친구들을 남겨둔 겁니다. 역시 어만이나 자음 앞에서예요. 그러면 단어 끝이나 역시 자음 앞으로 제한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발음 규칙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자,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설마 달이라고 발음하진 않겠죠? 그죠? 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거 이거 외울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흑과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막다, 늑지했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맑다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 있는데요.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요? 날씨가 맑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 나오게 되면 닭 생각하시면서 맞아. 어만이나 자음 앞에서는 기억으로 그죠? 막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겹받침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나의 삶 이렇게 발음하지 나의 살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거 미음 발음된다는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점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요거 보세요. 겹받침 리을 피읍 같은 경우도요. 뒤에 게 남기는 하늘에 다만 우리가 음절 끝에서요. 받침에서 피읍이 발음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표음 뭐로 발음이 되겠어요? 비읍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는 결과 중심으로 정리해두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일단 1차적으로 리을 탈락하고 그죠? 예, 피읍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되고 이 안울림 소리 뒤에 디귿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표준 발음법에서는요. 최종 발음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도 기본적인 발음은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거기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보세요.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뭐로 발음해요?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죠. 보세요. 이를테면 얘는 막다라고 발음하지만 요거 그죠?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어간 말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어떻게 리을로 발음해요. 그래서 막고가 아니라 맑고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요. 뒤쪽에 된소리 발음되는 건 그냥 가볍게만 지금은 확인은 하세요. 확인만 하세요. 이거 시험에 요즘에 발음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리을 기억을 무조건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뭐일 때만 어간 발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이런 트릭을 잘 걸었었어요. 보세요. 우리 흙에다가 과 붙었을 때 얘를요. 흙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선생님.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방금 리을로 발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분명히 뭐일 때 어간의 말음일 때. 즉 동사 형용사의 어간 말음이 리을 기억일 때 한해서만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게 되는 거죠. 흙 같은 경우는 어간이 아니라 그냥 명사니까 명사는 어간어미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요. 어간 말음 리을 기억을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흙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 발음했을 때 안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뒤쪽에 오는 기억을 된소리 되기 위해서 꽈라고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거죠.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밥다의 발음, 그 다음에 넙죽하다와 넙둥불다, 그리고 이제 어감 발음 리을 기억을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들만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묽거나 얽거나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경우의 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번과 3번은요. 이런 겹받침들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발음되는 경우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 그게 나와야겠죠? 잘 보세요. 4번인데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어미 전미사 만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어미 전미사면 이거 뭐예요? 쌍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형식 형태소. 그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왔을 때는요. 말 그대로 받침을
제 음가대로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 음가대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것은요. 그 받침 소리 그대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건데 흔히 이것을 우리가 연음한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일상적으로 잘 틀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깎다에 아라는 어미 결합했을 때 지금 그죠? 쌍받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식 형태수 결합한 거죠. 어떻게 발음해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깎까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쌍받침 쌍기역을 그대로 다음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면 됩니다. 옷이 그 다음에 있어 그리고 비지 같은 거 얘도 당연히 빛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그죠? 지읒 소리 그대로 연음해서 비지, 뭐 비지 많아, 빚을 다 갚아서 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밭을 무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얘를 자꾸만 습관적으로 밭을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지금 우리 왜 티읕을 치읕으로 발음하는 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구개음화는 뭐예요? 이로 시작하는 말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을 해서 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티읕이 치읕으로 발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되죠.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조건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밭을이 아니라 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겹받침이 있는데요. 콧받침이나 쌍받침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즉 뭡니까? 역시 형식 형태소들이죠. 자, 형식 형태소 만났을 때에는 지금 우리 보세요. 겹받침은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옮겨서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뒤에 것만을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하는데 단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시옷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죠? 넋에다가 이 결합했을 때요. 물론 이제 겹받침이니까 뒤에 거 그대로 옮겨서 발음하면 되는데 단 겹받침의 끝 음은 겹받침의 뒤에 것이 시옷일 때는 뭐로 발음해요? 된 소리로 발음을 해요. 이 경우하고는 달라요. 그죠? 얘를 옷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당연히 옷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음하고요. 자, 지금 시옷을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건 이렇게 넋처럼 겹받침의 끝 음운이 시옷일 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자 같은 거 보시고요. 이것도 보세요.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다글다글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틀린 발음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겹받침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기 때문에 끝 음은 그대로 연음해가지고요. 다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글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닭에게 모이를 주었다가 아니고요. 달에게 모이를 주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겹받침들은 연음을 잘 하는데 유독 닭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잘못 발음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젊어, 읊어, 그리고 값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겹받침의 끝 음운이 시옷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옷을 된 소리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나머지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이 달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퇴근길에 통달글 사오셨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즘에 통닭 파는 데 종종 있잖아요. 그죠?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퇴근길에 맛있는 거 사서 집을 향하는 그 아빠의 마음,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되게 속상한 날 뭔가 집에 사갖고 가고 그래요. 그죠? 근데 집에서는 잘 모르죠. 어른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애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 한번 보세요. 받침 중에 히읗이나 그죠? 그 다음에 니은 히읗 그리고 뭐예요? 리을 히읗 같은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죠? 어미나 전미사 결합했을 때 그대로 연음한다는 거 배웠는데 일종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죠? 히읗 같은 경우에는 연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로 딱 끊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이런 히읗 계열의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그러니까 체언들이 이렇게 히읗 계열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히읗 계열 받침 뒤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특히 여기서 뭐 조사가 빠졌다고 해서 조사가 오는 경우는 연음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히읗 계열 받침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결합 구성이 국어 단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넣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히읗 계열 받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결합했을 때는 히읗 발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은, 많아, 달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많음이나 달아 같은 경우에 요거 히읗 발음되지 않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리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을이 연음돼서 최종 발음은 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때 4번, 5번 같은 경우는요. 받침 있는 말들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결합했을 때는 그냥 끝 음운을 그대로 연음한다. 다만 겹받침의 끝 음운 시옷은 된소리로 연음을 하고 히읗 계열의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을 때 연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잘 하고 있는 발음들을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도 지우개가 잘 달아 이렇게 쓰지 지우개가 잘 달하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네, 6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이런 거죠.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해가지고요. 모든 받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 지금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도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거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받침 있는 말에 아,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뭘 만났을 때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요. 대표음으로 먼저 발음한 다음에 연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순서가 있죠. 그죠? 받침을 헛받침이든 쌍받침이든 겹받침이든 대표음으로 발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연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보세요. 저더미 같은 거 한번 보죠. 지금 얘는 받침 있는 말에 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 거죠. 어미는 하나의 명사니까 당연히 실질 형태소 아니겠어요? 그죠? 조사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받침이 있는 말이 대표음 그러면 디귿 그죠? 대표음으로 실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이 연음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는 겁니까? 저더미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니 왜 굳이 아,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냐? 그러면 이를테면은 이거 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는 다른 발음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딱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예외니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있다나 멋있다 같은 경우는요. 이네들 같은 경우는 얘를 대표음으로 발음해서 연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각각 말있다, 그 다음에 멋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단어를 같은 경우에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시옷을 연음해서 맛있다나 아니면 멋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예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발음은 맛있다, 멋있다고 그 다음에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발음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맞는 발음이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정리할 때 얘가 원칙, 얘가 허용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구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국회직 기출문제 같은 데서 그런 거, 군무원 기출문제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묻는 거 한두 번 나왔다고 해서 억지로 다 외우는 것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대체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봐야 되고요. 요즘에는 표준 발음법이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범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7번도 한번 보죠. 7번 보시면 한글 자모 이거 7개요. 디귿, 지읒, 치읒, 기읒, 티읒, 비읒, 히읗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자모의 이름에는 다 받침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받침의 발음을 좀 예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역시 연음하는 거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왔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음이 이름이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그죠? 지읒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게 되면 우리 왜 원칙적으로 받침 있는 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얘를 그대로 연음해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지읒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죠? 자음 지읒에다가 이 결합했을 때 지읒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읒이라고 발음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발음이 맞고요. 이건 예외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 그대로 연음해서 그죠? 지읒이 이래야 되는데 얘는 관습적으로 그냥 받침 지읒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 지읒 이것에 한해서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시옷으로 연음하는 게 관습적으로 부러졌기 때문에 지읒이가 아니라 지읒이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일종의 예외로 적용이 되는 건데 얘는 뭐에 한해서만 한글 자모의 이름 이거 7개에 한해서만 받침을 예외적으로 연음한다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지읒 받침을 시옷으로 연음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음 지읒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 지읒 이것에 한해서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결합했을 때 시옷으로 연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음의 이름에만 딱 한정된다는 거 요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돌잔치에 특히 커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돌잔치에 특히 했을 때 얘네들은 이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시옷으로 연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커플의 키읔, 그죠? 받침 키읔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 키읔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키읔이 아니라 기역으로 연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받침 피읍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 피읍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비읍으로 연음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음들 자체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음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여기에서 요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꾸만 이 규정 배우고 나면 부엌에서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말이 안 되죠.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받침 있는 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결합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받침을 그대로 연음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써야 되지 부엌에서라고 발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러신다고 선생님 키읔 같은 경우는 연음할 때 기역으로 연음한다면서요? 아니죠. 받침 키읔을 무조건 기역으로 연음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받침 키읔의 이름에 쓰이는 이 받침에 한해서만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연음을 예외적으로 기역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읔클이 아니라 키읔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주는요. 이 자음들의 이름에 쓰이는 받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빚을 다 갚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이 자음의 이름 지읒 했을 때 여기에 쓰이는 받침 지읒에 한해서만 시옷으로 연음해서 지읒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거 까다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프게 뭉뚱거려서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딱 7번이 적용되는 범주 명확하게 정돈해 주시면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받침의 발음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음의 동화 해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1번 봤더니요. 이런 거죠. 1번 범주 보시면 그죠?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되는 모든 받침들, 디귿으로 발음되는 모든 받침들, 그 다음에 비읍으로 발음되는 모든 받침들은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어떻게 해요?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자음동화 범주에서 뭡니까? 비음화. 그래서 비음 아닌 친구들이 비음을 만났을 때 이 비음을 닮아서 좋은 방법이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볼게요. 우리 국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음 잘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비음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다만 원리를 따져보면 이런 거죠. 지금이
비음 아닌 기억이 비음, 미음을 만났을 때 미음을 만나서 좋은 방법이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다만 기억과 좋은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왜 이런 거죠? 기억이 연국의 음이고요. 연국의 음에서 비음 뭐가 있어요? 이응이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이 다른 비음을 만났을 때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왜 비음화 같은 경우는요. 인접한 비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비음 아닌 것에 좋은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알아두시고요. 원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원리를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인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우실 때 그냥 비음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갈대밭 나무, 아노미 나무. 인접한 비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비음 아닌 것이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좋은 방법이 바뀌는 게 원리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외워서요. 비음 아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 왔을 때 각각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우리 왜 아노미 목적과 수단이 혼란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갈대밭에 있는 나무들 보면 막 엉클어져 있으니까 거의 아노미 상태죠. 자, 말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화해서 암기하실 때 갈대밭 나무, 아노미 나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살짝 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왜 여기 나와 있지만 꽃망울 같은 경우에 2단계를 거치겠죠. 꽃 대표는 뭐로 발음이 돼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미음 앞에서 비음인 미음 앞에서 비음화돼서 최종 발음이 꽃망울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발음법에서는 최종 발음 중심으로 정돈해 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음 변동에서 물어보면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각도로 물어보느냐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난도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그죠? 발음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음음 변동 현상을 물어보느냐 그것만 달라질 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자, 받침 미음 이응 비음이죠. 이 뒤에 리을이 연결될 때 이 리을도 비음으로 발음해서 니은으로 그죠?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그죠? 인접한 비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리을과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담력이나 침력이나 강릉이나 항로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얘도 일단 비음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외울 때 그냥 메아리, 마음, 눈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비음,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나 한번 보죠. 얘도 비음화하고 관련되기는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방금 봤던 비음은 비음 아닌 게 비음과 인접했을 때 비음으로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건데 다만 이런 거죠. 지금 요거 기역 비읍도 비음이 아니고요. 리을도 비음이 아니거든요. 얘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일단은요. 요거 암기는 이렇게 하죠. 군발이 어머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얘는 이런 거죠.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오게 되면 일단 이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고요. 이 니은 때문에 기역 비읍이 각각 이음과 미음으로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비음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얘는 따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를테면 협력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면 받침 비읍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으로 발음이 되고 이 니은 때문에 좀 전에 봤던 우리가 갈대밭 나무 아노미 나무죠. 그래서 이 니은 때문에 비읍이 다시 비음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협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예전에 2016년 교행직 99국어에서 딱 한 번 물어보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나 그렇게 물어보지 나머지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비음화 범주에 군발이 어머니 해가지고요. 결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뭐 군인에게는 어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4번에 니은 리을 얘는 유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 왔을 때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얘는 신나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나 이러지 않잖아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뭐가 신납니까? 신라지. 그래서 아하, 자, 비음 니은이 리을 앞에 왔을 때 리을로 발음되고요. 뒤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거 당연히 날로 이렇게 발음하고요. 니은이 뒤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역시 유마돼서 칼날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만 니은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 뒤에 그죠? 이음절 한자예요. 뭐로?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했을 때는 자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나서요. 그죠? 이 리을을 뭐로 발음하게 된다? 니은으로 발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해 들어볼게요. 우리 얘를 상결례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상견례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상견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본다는 의미의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상결례가 아니라 서로 결례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상견례 이렇게 발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조건이 명확해요. 니은 뒤에 리을이 왔을 때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왔을 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선능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 이거 한자 어고요. 니은 받침 뒤에 리을 왔으니까 이거 비음화 일어나서 선능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 왜 니은 뒤에 리을이 왔을 때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뭐 이음절 한자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죠. 지금 그죠? 선 같은 경우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지만 이음절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유마 적용해서 선능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능. 그죠? 자, 기사님 설능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선능 가주세요 이렇게 발음하는 건 틀린 발음입니다. 그죠? 거기 4번 아래 참고하고 주의해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비음한 갈대밭나무 아노미나무 그 다음에 메아리 마음눈 그리고 군발이 어머니 유음화는요 리음과 리을이 앞뒤로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유음화 리을로 발음이 되는데 이음절 한자 받침 니은 뒤에 한자 리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리을을 비음인 니은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 요거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의 첨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18강에서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하고 더불어서 정리할게요. 자, 17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